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살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한두 번쯤 만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노후로 향하는 나이에도 추해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말과 행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우리의 이미지를 망치고 더 나아가 후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나이 들수록 가장 추해 보이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나이를 앞세우는 행동입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랫사람 탓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 말해 요즘 사람들이 문제라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탓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물론 흉을 보고 자기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혜가 깊어지지 않다는 것인데요.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추해 보이고 나이 값을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꾸준히 내면을 가꾸고 자신만의 지혜가 있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눈초리를 받게 되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지. 나보다 더한 사람 많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내가 지금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주장만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배우자나 자식 혹은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 더 나아가 자신의 후배나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지요.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하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며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남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도 절대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겠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주제든 매번 자신이 고생한 얘기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 주제가 언제나 과거에 자신이 겪은 실수나 고생에 대해서만 반복됩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위 사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야기 주제가 달라져서 상대방도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후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공통된 경험이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함께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한 소리만 되는 것이죠. 주변의 반응은 좋지 않을 것이고 시큰둥한 반응이 연이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모이면 자신의 자식이나 며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공감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군요. 같은 적에 대한 험담은 친해지는데 최고의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타인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 친한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내 살 깎아먹기와 같은 행동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남이 꺼려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듣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그 이야기는 이미 말을 했다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하는데에도 상대가 험담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사실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특히 나이를 앞세우며 대접해달라고 표현하지만 잘 지켜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또는 가게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 사람을 하대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손해이지요. 그러니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내가 지금 나이값을 상대에게 무작정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랑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또는 승진을 했거나 자식이 합격했다며 자랑부터 꺼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내 주변 아는 사람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그런 사람과 나는 노는 사람이라고 뽐내며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속보이는 자랑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자랑만 하는 것은 사실 밉상이지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타인의 노력과 그 자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자연스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구독자님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너는 그 급이 되지도 않는다며 막말을 조언이랍시고 하여 굉장히 서운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말하기 전에 대부분 깊게 생각하여 말하지 않고 심지어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그럴 필요 있냐며 우습게 봅니다. 또한 허풍과 허세가 많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만났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제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척 행동하면서 조언을 하면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함은 따라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 보니 타인이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보고 위안을 얻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크지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부족합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무신경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가 자랑 비슷한 말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잘났다는 듯 더욱 자기 자랑을 하지요. 사실 이것만 봐도 타인의 자랑을 듣는 것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역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에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은 낮은데 고집은 세고 자존심만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이 드러나면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것이 걱정되어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굳이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내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으로 서서히 멀어져서 그와 같이 지내지 않는 것이 나의 운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투덜거리기만 하고 모든 것을 자책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투덜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릴 만큼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중독과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덜거리기만 해서 대체 어느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67세 어르신 역시 자신의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꼭 안 된 이유를 찾고 변명으로 둘러대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수동 공격적인 성격도 있으면 상대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은 착한 척하지만 상대는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탓이라며 타인을 자책하거나 자신이 몹시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너무 길어지면 본인은 물론 주위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 일어나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한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현명한 사람은 빠르게 주의를 돌려 이런 생각을 끊어냅니다. 하지만 자책하고 남 탓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심지어 곁에 두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더라도 그 위로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나를 놀리는 것이냐며 공격성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더욱 안타깝지요. 물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역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요. 오히려 안 좋은 부작용들만 연이어 발생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뱉고 싶을 때는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왜 내가 부정적인 상황이라 느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타인에게 털어놓기보다 혼자서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실천하기 가장 쉽고 선순위의 행동들을 해보면 됩니다. 자식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후회가 된다면 나를 자책하고 자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용히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식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집중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되지요. 이때 어떤 분들은 단번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무조건 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보다 일만큼이라도 전진하자는 생각입니다. 어제보다 아주 약간 미세하게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세월은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으로 향할수록 이것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요. 그러니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말고 나와 타인을 계속해서 비난해봤자 좋은 것 없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남은 인생에서 내가 잘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이 부정적일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잠깐 멈추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본래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타인과 만나더라도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니 내 내면을 다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면서 잘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가감없이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타인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칭찬에 대해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칭찬을 많이 하더라도 나에게는 못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에 대한 칭찬은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고 상대에게 차별하는 말투는 피해야 합니다. 더욱 문제는 자기 말이 차별하는 말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감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나 싫다며 일부러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 행복하게 지내는 것과 이렇게 일부러 피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마치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휘두르려 하는 사람이 있지요. 특히 가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이 지내기가 몹시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타인이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차가 다른 것일 뿐인데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절대적으로 틀린 것처럼 마구 면박을 주고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그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폭군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요. 더 교활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하고 일부러 덧붙이는 것을 꼭 합니다. 자신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비난을 받고 싶지는 않은 것이지요. 심지어 없는 말을 섞어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급을 자신의 내면에서 나누며 은연중에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만약 나에게서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꼭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감정 기복이 심한 언행을 보입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다룰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비판 섞인 말을 들으면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리거나 찌푸리는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항상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좋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농담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웃으며 도와주지요. 그런데 언제나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에는 화를 내고 저런 말에는 기분 좋아한다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다면 대하기가 쉽겠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크게 화를 내고 어떤 때는 그냥 허허하면서 웃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말을 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가라앉히느라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더 나아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도 크지요. 이런 경우 사건을 수습하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의 몫이 되고 결국 주변 사람에게 불똥이 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은 또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행복한 노인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고독과 외로움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언젠가 우리는 혼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들지요. 먼저 이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외로운 감정을 없애려고 기쁜 척하며 과장되게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지요.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책을 쓴 작가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글을 쓰는 것도 좋다고 하지요. 특히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재밌습니다. 내 생각을 차분히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고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감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사교 댄스를 즐기는 것도 훌륭합니다. 특히 몸을 움직이면 우울한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많은 전문의들도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무 쓸쓸할 때는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타인의 칭찬을 절대 듣지 않고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면 참으로 그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떠오르시나요? 누가 다른 사람을 크게 칭찬하면 얼굴색이 바뀌면서 칭찬받은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열등감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지요. 자신이 더 능력이 있고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반드시 인정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싫지만 계속 쌓이면 본인의 마음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할 때 내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좀 들어. 어떤 친구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여럿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에도 조금 전까지 화제의 중심이었던 이야기를 놓치고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서 대화의 흐름을 싹둑 잘라냅니다. 자신의 말만을 들어주길 원하며 말하는 상대의 말을 휙 가로채기도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실수였겠거니 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해서 듣고 맞서 싸우자는 태도를 보일 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좋지 않으니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차분한 말로 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면 대화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내 힘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수록 가장 추해 보이는 언행은 자제하고, 단번에 끊지 못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서서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